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기초 2 수업 첫 번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왔고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대통합이 발생했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아까 확인해봤던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온 친구들 AI 쪽에서 온 친구들 이렇게 반반 치킨 같은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친구들은 A라는 과목 재수강하려고 여기 앉아있고 어떤 친구는 B라는 과목, A'이라는 과목 재수강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다양한 니즈가 지금 숨어 있는 걸로 저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돈 속에서 아무튼 2학기에 이 수업을 듣는 게 조금 어렵다 하는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학과에서도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요거 1학기에 하나 할 건데 도와줄 수 있냐라고 요청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하면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콜하고 한 반이 개설됐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다수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과가 생기면 당연히 그 과에 예를 들면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 부전공하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전과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수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요 과에서 지금 무슨 수업 하나 이제 딱 장부를 열어봤더니 프로그래밍 기초 관련한 수업들을 1학년 때 듣는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런 쪽으로 이제 졸업 증명서에다가 한 줄을 더 적으려고 하는데 요번 학기에 하필이면 목요일 오후 시간대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요걸 이번에 들어보려고 마음 먹고 신청한 외부 손님들도 분명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이 뭐 시간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수 제한 풀렸다면서요, 그죠? 여러분한테만 풀린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다 풀렸다라는 얘기니까 기왕 뭐 이번 학기에 등록금 내는 김에 요거까지 한번 신경 써보자. 요즘 이제 자 봐봐요. 뉴스 같은 거, 미디어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어둠의 집단 같은 느낌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쟁이들이 자꾸 기존 기성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50대 남성 가장이 그 뭐 오픈 AI인가 그것 때문에 2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다라든가. 사실 지금 팀킬도 하고 있잖아요. 개발자 8,000명 줄줄이 해고라든가. 그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장주를 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럼 인공지능 요즘 핫하니까 나도 한번 찍먹해봐야겠다 하고 이 수업을 이제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뭐 유튜브 영상으로 가볍게 구경하려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다양한 니즈와 다양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 아래에서 요 수업이 개설이 됐고 여기 성공적으로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한테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일단 자 다른 수업도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보통 요 키보드 치는 걸 전제하는 수업들은 1주차에 간단히 수업 소개하고 환경 구성하고 예를 들면 뭐 헬로월드라든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퇴근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하고 저는 매 학기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쓸 거고 2026년도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꽤 예뻐요. 설치도 빠릅니다. 아무튼 그 친구를 설치를 해서 쓸 예정인데 여러분 뭐 집에서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 어르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딸깍딸깍만 해도 설치할 수 있게 일단 패키지를 만들어 갖고 압축 파일로 지금 LMS 1주차 자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주말에 이제 별도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방법 해가지고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유튜브에다 같이 게시를 해둘게요. 그래서 그거 보고 순서대로 진행하면 별 어려움 없이 각자 설치 인터넷이 아무리 느려도 20분 안에는 설치가 끝날 테니까 그거는 집에 가서 각자 다음 주까지 해오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생방송 수업에서는 간략한 제 소개랑 수업 소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빠르게 퇴근하는 걸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이름은 이주호고 그 다음에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집에 이제 8비트 컴퓨터, 조그만 컴퓨터 하나를
부모님이 사다 주셔가지고 그 당시엔 이제 모니터가 비싸다 보니까 모니터 말고 집에 있는 TV에다가 뒤에 막 외부 입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TV 화면 보면서 키보드 치고 막 마지막에 이제 키 딱 누르면은 뭐 예를 들면 화면에 이제 우주선 같은 거 떠다니고 별 막 임의의 위치에다가 별 찍는 거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키보드 전사로서의 경험치를 쌓기 시작하다가 이제 초등학교는 일반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일반계로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는 이제 컴퓨터랑 관련 있는 학과에 어쩌다 보니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시 모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컴퓨터랑 관련 있는 학과의 대학원에 잘못된 선택이죠.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석사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등등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 입학하고 나서 이제 아마 우리 학교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컴퓨터랑 1도 관련 없는 학과라고 하더라도 뭐 요즘 워낙 뭐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얘기 요즘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미 한물 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다른 학과 친구들도 이런 코딩 간단한 파이썬으로 뭐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게 캠페인이 이제 열려가지고 제 연구실 교수님이 아닌 옆집 교수님이 저한테 너 혹시 지금 무슨 과 다른 비전공자 친구들 파이썬 수업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데 수업 담당해 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을 하셔서 오케이 콜하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수강 신청 페이지에 제 이름을 걸고 본격적으로 강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6년도 2학기였고 지금이 2026년도 1학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 하면 딱 이제 10년을 채우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외래종이 오랑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그러니까 그 10년 중에 한 7년 정도는 그냥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 저도 이제 수업 진행하고 그런 하이브리드 같은 인생을 살다가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쪽 파이썬 비전공자 수업 1학년 수업이란 말이에요. 뭐 헬로월드 찍고 뭐 나중에 뭐 리스트니 포문이니 뭐 이런 거 하다 끝납니다. 어영부영 끝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 학교가 이렇고 다른 학교에서도 분명히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전공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AI 막 그런 학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전공이 있는 대학교들이라면 분명히 1학년 수업이 있을 것이고 그 1학년 수업에서 내가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는 수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 자료를 그대로 들고 다른 학교에서 1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또 진행하면 돈이 복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겨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구직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글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해가지고 적당히 표에다가 내용 집어넣고 이력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6개 학교에다 한번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3군데 학교에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 원래 다니던 학교, 그다음에 우리 학교, 그다음에 다른 2학교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2024년도 3월부터 총 4군데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건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우리 학교에 제가 처음 이력서 쓸 때는 파이썬 수업, 컴퓨터 학부 1학년 1학기 파이썬 수업 강사로서 나 그거 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5번째 학기란 말이에요. 제가 5학기 동안 파이썬 수업은 맨 첫 번째 학기 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바로 JSP 웹서버 만드는 거 수업 해줄 수 있냐? 뭐 시키면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학자금 대출 밀려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 학기는 이제 C로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거,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거 해줄 수 있냐?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자료 구조 수업도 해보고 알고리즘 수업도 하고 그러다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 프로그래밍 기초 2의 파생형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난민촌 같은 느낌이잖아요.
1학기 버전을 여러분이랑 같이 진행하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소방수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학과 친구들 제가 우리 요 건물 같이 쓰고 있는 학과 여러 개 있잖아요. 컴퓨터 학부도 있고 우리 학부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미디어 학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난 학기에 거기서도 수업해봤었어요. 아무튼 다양한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경험치를 쌓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그렇게 수업을 스타트한 이래에는 연구는 뒷전으로 두고 수업에만 재미를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박사 졸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최종 학력은 여전히 석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학력 위조가 되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아저씨라든가 저기요라든가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 같이 하는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 제가 지금 최종 학력이 석사잖아요. 그죠?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그다음에 재성이 이시예요. 그래서 그걸 마스터 2를 줄여서 마이님이라고 보통 저를 호칭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제 소개는 뭐 대충 이 정도로만 하고 그러면 봅시다. 이제 요 과목 소개를 살짝 하고 넘어가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초 2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이미 페이지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 학기에 지금 열려 있는 프로그래밍 기초 1의 후속 과목으로서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말고 다른 반들은 2학기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전달받은 건 우리 수업에서는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C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 프로그래밍 기초 1 수업도 C를 사용해서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게 일단 기본 메타라고 들었습니다. 뭐냐, 두 번 구운 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커리큘럼이 안정화되면 이제 앞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C 자체보다는 어떤 키보드를 치는 준비 과정, 뭐 리눅스 설치하고 막 VI 막 그런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구성하고 뭐 SSH 같은 거 접속하고 하는 것들 포함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무빙들을 곁들여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C를 매개체로 배운다고 봐주시면 좋겠고, 요 프로그래밍 기초 2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재수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C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뭔가 흉악한 것들 위주로 15주라는 좀 긴 시간을 그런 강렬한 주제들을 여러분이 흡수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나중에 이제 정상화가 되면 학부 잘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투 수업을 담당을 다음 학기에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한번 실전에서 띄워보시고 원에서는 여기까지 C의 어느 부분까지 2에서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 부분까지와 같이 좀 더 명확하게 선이 잡히게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팩트는 원 수업을 이번 학기에 처음 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선의 왼쪽 부분 프로그래밍 기초 1의 끝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동의할 수 있는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1학기 반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얼굴을 쳐다볼 거예요. 이거 아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고개를 가로젓거나 아니면 격하게 가로젓거나 하시겠죠?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선이 어디 정도까지냐를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완급을 조절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원 수업에서 리눅스라든가 그런 거를 다 다룬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제가 전달받았으니까 우리는 굳이 리눅스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좀 더 편하게 요 프로그래밍 동네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질문해 보자.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파이썬이라는 친구를 써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프로그래밍 기초 말고 다른 수업에서 파이썬을 배우나요? 교양에서 교양이 우리 학과에서 여는 교양 수업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 학교 전체에서 모든 학생들이 예를 들면 그 말 있잖아요. 뭐 교양 영어 비슷한 느낌으로 교양 파이썬 같은 느낌의 전교생 수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과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곧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겠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26 친구들 그래. 26 친구들 이번 학기에 파이썬 수업을 듣습니까? 그 교양어 쪽으로? 그러면 다음 학기에 진짜 이제 2로 2학기에 2요 프로그래밍 기초 2를 여신다면 거기서도 이제 파이썬을 썼다라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아마도 전달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일단 감안해서 제가 일단은 아마 파이썬은 다 써봤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스토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학기 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일단 저한테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만든 수업 자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는 게 저한테는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C를 다루는 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수업들은 다른 학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전부 다 이전에 파이썬을 한 학기 하고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뭐 편입한 친구들 그다음에 26 친구들한테는 조금은 페널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일단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파이썬 이미 한 학기 동안 살짝 구경해 본 적 있다. 뭐 심각한 거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while문 같은 거 써봤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파이썬 그 친구 몇 년도에 출시됐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 친구 의외로 20세기에 나왔던 친구예요. 그다음에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1970년대에 나왔던 친구예요. 약 20년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이썬 3 지금 3.14가 최신 버전이잖아요. 그 친구는 21세기에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 양적 팽창이라든가 메타의 변화라든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파이썬 써서 푸는 문제들, C를 써서 풀어야 될 법한 문제들 GPT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친구도 파이썬 썼을 때 유리한 프로그래밍 분야와 C를 썼을 때 유리한 분야 차이점을 나한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줘와 같은 식으로 전달하면 그 친구가 이래저래 썰을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파이썬이 대두된 현대와는 다른 시대에 약간 다른 기조로 만들어서 과거에 이제 영광을 누렸었던 이 C라는 친구를 다뤄보면서 자, 파이썬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전달할 때 자, 이거는 프로그래밍 기초 1도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기계한테 일을 시킬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나? 그래서 중심점을 여러분 자신에다가 두고 설명을 보통 진행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값을 내가 원하는 이름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값을 3개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그 3개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면 소위 변수라는 거 이름 ABC, XYJ, IJK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이름의 변수 3개를 도입해서 쓰면 되겠구나. 나중에 이제 그럼 3개가 아니라 100만 개를 담아야 되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리스트라든가 그래서 인덱스 개념을 도입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나중에 차곡차곡 담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번째 값을 꺼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단계에 배우고 했었을 겁니다. 내가 더 복잡한 거, 더 강력한 걸 만들고 싶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스킬을 장착을 할 필요가 있다와 같이 한 단계씩 내가 기계한테 시킬 수 있는, 기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할 수 있는
뭔가들을 한 가지씩 배워왔을 거예요. 그거랑 대비했을 때 우리 수업 이번 학기 1학기 반 같은 경우는 나 자신에다 중심을 두지 않고 뭔가 그렇게 적어놓은 내용, 아무튼 우리가 그 내용을 읽고 실제로 값을 우리 손으로 쥐었다 내렸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가 우리가 적어놓은 그대로 동작을 수행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매개로 우리 앞에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오차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해주는 그 컴퓨터라는 친구의 중심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비슷하게 적혀 있는 두 코드가 있다고 할 때 사람인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뭐 결국 나중에 출력값은 똑같겠구만 과와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읽고 동작을 수행하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완전 천지 차이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A 버전은 30초 걸리는데 B 버전은 2초밖에 안 걸린다라든가 실질적인 자원상의 이득으로서 다가온다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차이점은 왜 발생하냐? 비슷하게 생긴 코드인데 왜 차이가 발생하냐? 어떤 코드는 기계가 알아먹기, 기계가 다루기 편한 코드고 기계가 해석하기 내지는 기계가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동작하기에 편한 코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기계의 마음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번에 C라는 친구를 배우면서 그 기계라는 친구는 이런 컴퓨터라는 친구는 이런 친구니까 우리가 코드 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 봐봐요. 그 사람 한국말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내가 제대로 발음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자의 배경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잘 알고 있어야 내가 기계한테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바를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기계한테 전달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 우리 요 투 수업 1학기 수업에서는 그거를 중심점에다 두고 전체 이야기를 엮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무에서는 C코드 짜겠습니까? 자, AI쟁이들, AI 전문가, 뭐 분석 전문가, 아니면 이제 모델 구축하고 그런 거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C코드를 짤까요? 보통 아닐 거예요. 대학원생들도 대부분 파이썬 씁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 요 70년대까지는 아니고 80년대 정도 표준 엄청나게 클래식한 C를 다루면서 우리 앞에 있는 기계를 살짝 납득을 해두면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요 실습실 컴퓨터를 쓴다고 치면 2026년대의 PC랑 여러분이 실제로 회사 갔을 때 2000 이제 좀 고위 직종이 됐다 칩시다. 한 2050년대 여러분 서버, 우리 회사 서버 컴퓨터랑은 거의 99.8%는 똑같을 겁니다. CPU 달려있고 그래픽카드 달려있고 똑같을 거예요. 생김새는. 왜냐? 1980년대 C 유행하던 시절의 PC랑 2026년도의 PC가 구성이 완전히 똑같으니까요. 그걸 이제 뭐 탈피하겠다고 양자 컴퓨터니 뭐니 그런 얘기도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죽기 전에 여러분 가정집에 양자 컴퓨터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우리 앞에 있는 기계를 간접적으로 C를 써서 키보드 쳐가면서 간접적으로 납득을 해두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인간이 아닌 기계 그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과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꿈꿨던 그 원래 목표, 원래 회사, 원래 연구소에서 활동을 진행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실제로 일하는 게 기계다. 노동자가 기계다라는 걸 생각하면 실질적인 성능 내지 비용을 줄인다라든가 하고 여러분이 야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수업 요 목요일 오후 시간대에는 내가 가짜 26학번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26학번도 있기는 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간단한 것들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우리 적어도 한 기말고사 볼 때쯤에는 여러분 익히 들어봤을 수 그럼 뭐 어느 거 들어봤습니까? 배열 들어봤겠죠? 대괄호 쓰고 그러잖아요. 함수 들어봤겠죠? 소괄호 쓰고 그러잖아요. 뭐 그거 말고 이제 별 막 적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디덕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덕션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그 여러분 자취하는 친구들 그 불킨 그거잖아. 전기레인지 인덕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프로듀서라는 단어는 들어봤습니까? PD라고 줄여서 부르는 비슷하게 생긴 단어잖아요. 자, 프로듀서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방송하면 뭐 메인 PD가 누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PD 밑에 이제 AD에서 도우미 분들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프로듀스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인듀스는 여러분 어쩌면 미적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 매스메티컬 인덕션이라고 하는 거 에서 인듀스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일단 듀스는 뭔가 몽글몽글 손으로 쪼물쪼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한다면 인듀스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동양인으로서 단어에 담긴 뉘앙스를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 뭡니까? 예를 들면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만약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여요. 이 둘을 조합하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점점 항상 성립한다라는 훨씬 더 강력한 걸 우리가 빌드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귀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인덕션이라고 불러요. 인 하는 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디덕션은 뭘까요? 일단 파이썬 수업에서는 이걸 잘 다루지 않아요. D는 무슨 뜻입니까? increase, decrease 하면 decrease는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increase는 늘린다는 거고. 그렇죠? 자, deduction은 아까 그 파고 들어간다에 반대되는 느낌의 뭔가 쪼물거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니까 좀 덜어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자,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요거에 대한 편린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아무튼 그거랑 이제 여러분 3학년 내지는 2학년 2학기쯤 가면은 그거랑 되게 비슷한 단어는 reduce라는 표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RE가 붙습니다. 그 리사이클하면 재활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reduce라는 표현을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걔네들은 되게 고상한 거예요. 컴퓨터는 아직 인덕션을 잘 못합니다. 리덕션도 잘 못해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건 디덕션입니다. 세 개 중에 가장 적합한 거 하나 골라줘는 잘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가장 비슷한 거 하나를 뽑아줘라고 그 친구한테 갖다 대면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그거를 물량으로 해결을 하려는 메타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까지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기말고사 볼 때쯤에는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옆에다 덧대어 두고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GPT 도움도 받아가면서 .c 파일에다 적어놓은 글자들을 우리 앞에 있는 기계는 어떻게 받아먹나, 어떤 느낌으로 받아먹도록 돼 있나, 얘가 지 맘대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체계적인 미리 마련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적어놓은 코드를 납득을 하는구나를 구경해 볼 수 있을 거고, 왜 그런 규칙을 이딴 식으로 정해놨나 플러스 그래, 그런 규칙이 있다라면 내 새로운 목표에 대한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 양쪽에 대해서 한 단계씩 확장을 해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를 일단 기말고사 보는 시점에는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게. 그러면 아마도 우리 진짜로 2학기에 열릴 프로그래밍 기초 2, 26학번 친구들 대부분이 듣게 되는 거기서 다루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흉악한 뭔가들과 비슷한 느낌의 우리가 끝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번 학기 수업은 제가 마음을 먹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소개하고 자세한 거는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진행합시다. 자, 여러분 이거 4시간 수업인 거 알죠? 해지면 갑니다. 3시 시작해서 7시에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거 다음 주부터는 들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당연히 3시 정각에 시작해서 그 15분 전에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할 거니까 중간 쉬는 시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 정도로 해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러니까 표준 프로그래밍 환경은 제가 맥이 없어요. 맥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를 쓴다는 걸 전제를 할 거예요. 윈도우스 11 쓴다라는 걸 전제하고 실습실 컴퓨터도 일단 그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러분 아마 2022를 구경해 봤을 거예요. 그죠? 2026이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리고 얘가 깔아봤거든요. 생각보다 편해요. 그 다음에 2022가 깔려 있다라면 2026은 더 추가로 필요한 것만 설치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끝납니다. 설치가. 그래서 일단 2026을 표준으로 가져갈 거예요. 커뮤니티 에디션을 표준으로 가져갈 거고, 그리고 본인 노트북 쓰는 친구들 또는 집 컴퓨터가 윈도우 10 이상이 깔려 있다면 이 친구 설치해서 쓰는데 전혀 부담 없을 겁니다. 우리 막 엄청 복잡한 프로그램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 오늘 수업 영상에 더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방법, 우리 수업용으로 그 환경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뜨는 거 우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압축 파일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갖고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긴 한데 내가 맥북을 쓴다. 그럼 애초에 이거 못 간단 말이에요. 맥북 쓰는 친구들 보통 엑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깔려 있을 건데 그걸 쓰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근 한 5년 안에는 엑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켜놓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다 VS 코드라는 친구를 써서 C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집에서 과제할 때 뭐 쓸 거냐 등등은 자유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만 동작하는 C 프로그램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1980년대 대낭만의 시대에 기본적으로 C에 담겨 있었던 기본적인 요소들만 다룰 예정이니까 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 뭐 그 소위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살짝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지금 내가 .c 파일 열었는데 주석 잔뜩 적혀 있는데 한국말이 안 보인다. 그거는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별 생각 없다.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스크린샷 같은 거 여기다 올릴 때 2026 기준으로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뭐 C 드라이브 공간 많이 있다라면은 요번에 한번 2026 찍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 들어간 새로운 기능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래요.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라든가 많이들 쓰죠. 그죠? 에타 들어가면 뭐 몇 개월 무료 하잖아요. 최근에 카톡이 대량으로 살포했죠. 그죠? 그런 에이전트들을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냥 로그인을 하면 그 에이전트들이 옆에서 내가 지금 키보드 치는 .c 파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구경한 다음에 나한테 잔소리를 해요. 훈수 기능이 드디어 네이티브하게 도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코파일럿만 가능했는데 이젠 여러분이 그걸 GPT 에이전트 끼거나 그 잼미니 에이전트 끼거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쉴 새를 안 줄 겁니다. 내가 그냥 키보드 한 1초 동안 안 치고 있으면 막 프린트까지만 적어놔도 걔가 알아서 헬로월드 세미콜론까지 다 찍어줄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분이 좀 더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좀 더 빠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체감을 해보실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여러 가지가 돼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찍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설치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고 집에서 하다 잘 안 되면 들고 오세요. 다음 주에 봐드릴 테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입니다. 우리 수업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볼 거예요. 중간고사는 9주차 목요일 수업 시간에 보는 거를 일단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업들은 아마 8주차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시겠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 8주차에는 다른 과목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시험 공부해서 시험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주말 살짝 껴가면서 우리 수업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유튜브 영상 올린다 그랬잖아요. 복습 살짝 시원하게 하고 우리는 9주차에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기본적인 메타가 보통 중간에 이제 휴일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목요일이 휴일이 있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보강을 따로 진행을 하시고 그냥 15주 시스템의 15주차 목요일에 딱 종강을 하는 느낌으로 보통은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업은 16주차에 보강을 잡고 그때 기말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얘도 기본적인 목표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다른 과목도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조금 다 끝났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거 정리해서 우리 거 시험 보자. 그렇게 종강을 한 주 늦게 하는 거긴 하지만 여유 있게 종강을 맞이하자를 메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40% 40%씩 가져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제는 1개 또는 2개가 출제될 것 같고, 모든 과제는 여러분이 직접 .c 파일 내용 작성한 다음에 LMS에다가 업로드하는 소위 코딩 과제로 출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뭐 자료 조사해 오세요. 요즘 그걸 사람 손으로 누가 합니까? 그죠? 초등학생들도 GPT한테 물어봐서 레포트 쓰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니까 코딩 과제를, 그러면 코드는 GPT가 짜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할 말 없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과제를 출제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점수가 10%가 잡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재수강 비율이 꽤 높습니다. 뭐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졸업을 위해서, 이걸 생존을 위해서 이 수업을 1학기에 수강 신청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우리 학교 교칙상, 학칙상 아무리 점수를 높게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A 플러스를 드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A 마이너스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이게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내 재수강생이에요. 근데 내가 석차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대로였다면 A뿔을 받아야 되는 석차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타 점수를 살짝 줄여서 그 친구가 A- 그룹의 최상위권이 되게끔 보정을 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일단은 쓰임새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내 지금 수강 신청 페이지상으로 내 재수강이 찍혀 있지 않다면 이 기타 점수는 10점 만점 다 가져간다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만 쓸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그죠? 출석이 0%입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역시나 우리 학교 학칙상 여러분이 3분의 1, 우리 학교가 3분의 1 이상일 겁니다, 아마.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어디는 3분의 1 초과 결석하면 안 된다. 어디는 4분의 1 초과 결석하면 안 된다. 동네마다 다른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학교는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아무리 시험을 만점을 받았어도 제가 눈물을 머금고 F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15주 시스템이 기본이잖아요. 3분의 1 이상이면 4번까지는 봐준다는 거죠. 5번부터는 F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출석은 요 LMS 그 전자출석부 오프라인 출결 기능 쓸 거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지금 출석이 몇 개 찍혀 있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 LMS 그거 숫자 4개 적는 거 기능을 써서 매주 출석 체크는 할 건데, 여기에 지금 출석이 0%라 찍혀 있다는 건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까지 결석한 거는 내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5번부터는 이제 true, false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기 때문에 거기는 F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학교에도 그거 있잖아요. 유고 결석 해가지고 여러분 뭐 병원 갔다 왔다, 예비군 훈련 갔다 왔다, 증빙서 내면 제가 나중에 승인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활용해서 본인이 아프다 그러면은 요 5번 넘게 결석이 찍히지 않게끔 그렇게 잘 여러분의 장부를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간에서는 승인 버튼을 누를 거예요. 진짜 막 3주 연속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러면 그 사람이 범인인 거잖아요. 그죠? 동네 모든 할머니가 다 가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수준이 아닌 이상은 여간하면 승인 눌러 드릴 테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요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석이 5번 이상 찍혀서 F가 나오는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파서 못 온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러면 뭐 우리 어차피 출석 0%인데
그게 5번 이제 중첩이 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유고결석 기한이 있잖아요, 또. 그죠? 열흘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출석으로 찍히든 결석으로 찍히든 점수에 전혀 학점에 전혀 영향 주지 않으니까 죄책감은 조금 덜고 내가 사연이 있다 한다라면 주저없이 유고결석 그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보일 때마다 째깍째깍 버튼 눌러둘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매주 출석 체크는 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4번 결석까지는 세이프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여기 몇 명 앉아 있나 볼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시험 뭐 유형 같은 거 어떻게 되냐, 과제 채점은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것들은 적당한 시점에 별도로 안내문 .pdf 파일 만들어서 LMS에다 게시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일단 시험 몰빵이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 텀 프로젝트라든가 팀플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토론하면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한 학기 동안 살짝 읊어보는 느낌의 수업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 수업 컨텐츠랑 관련한 얘기는 진행을 했고,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 네. 아, 맞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그거잖아요. 후오잡을 하고 있는 4군데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기를 쓰고 수공강을 이제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똑같은 옷 입고 수요일 날 빨래하고 목요일, 금요일 똑같은 옷 입고 토요일, 일요일 이제 빨래하고 말려놓고와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지난 학기일 겁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수공강 만드는데 실패하고 금공강이 돼버린 거예요. 월화수목 연속 수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주차에는 똑같은 옷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입으니까 목요일 날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그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옷을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5벌 똑같은 색깔 옷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매 요일마다 여러분은 제가 목요일이라고 적어놓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 밖에 못 볼 거예요. 아무튼 내일은 저는 금요일의 나로서 하루를 살아갈 예정입니다. 근데 또 이제 5벌을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난 학기에 이제 맞춰갖고 입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 거예요. 파랑색 옷을 즐겨 입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학기까지만 입고 다음 학기엔 이제 빨간 옷을 한번 도전하고 내년에는 이제 노란색 옷 같은 식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답변이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나중에라도 여러분 궁금한 거 생기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채널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빠른 퇴근을 위해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해두고 자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수업의 껍데기 자, 이 정도로 해두고 그래요.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수업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살짝 손들어 보자 했을 때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온 친구들 절반, AI 쪽에서 온 친구들 절반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격동의 시기기는 한데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이제 진짜로 요 프로그래밍 기초 2 첫 번째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그때 이제 추가로 뭔가 컨텐츠가 반드시 들어간다라든가 팀플이 추가된다라든가 그런 다양한 변화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는 요번 한 학기를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 법한 방향이 되게끔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노력해가지고 목요일 오후를 알차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일주일에 4시간이긴 한데 그 4시간 이외에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할 때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수강생이고 지금 톡방도 들어왔잖아요. 본인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 뭐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뭐 100점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뭐 그 서버라든가 아니면 AWS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본다라든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지금 3학년 수업 예를 들면 뭐 운영 체제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컴퓨터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 생긴다라든가 걔네들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요 전체 서비스를 활용해 가면서 여러분만의 공부를 충실히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땡겨서 이번 한 학기를 마침표를 찍어 놓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자, 2, 6학번 친구들은 일단은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수업을 나는 이미 해봤어요 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2, 6 친구들만 가득 있는 반에 비해서는 내가 A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살짝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학습이니까. 뭐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당신이 좋다. 그런 친구들은 남아 있으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나 제가 지금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너는 왜 맨날 수업에서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왜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세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중간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수강을 하겠다라고 결정한다라면 걱정하지 말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편입생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몇 시입니까? 39분 적절히 1시간 안에 끝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3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6시 45분까지 수업합니다.